가장 먼저 촬영장에 나오고 대기 시간이 길어져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신다. 대사도 후배들보다 더 정확하고 빠르게 외운다. 배우들에게 있어 정신적 지주와도 같은 존재다. 선생님의 노력에 후배로서 항상 자극을 받는다. 철없는 스타들에게 쓴소리도 과감하게 하신다. 하지만 칭찬도 그만큼 하신다. 이순재 선생님 같은 선배가 있다는 것은 배우로서 행복한 일이다. 이순재 선생님을 보며 배우의 인생에 대해 배웠다. 후배들이 보는 선배 이순재 선생입니다. 네, 이순재 선생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방송 위에서도 녹화 현장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이제 좀 이 정도 되면 녹화 현장 같은데 좀 제일 늦게 가고 제일 빨리 빠져나오고 그럴 때 되지 않았나요? 이제 저희가 이 연극, 영화, 텔레비전이 좀 조건이 다릅니다. 텔레비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하루에도 여러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약속된 시간을 지켜줘야 그 뒤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늦게 되면 그 연속적으로 그 후에도 연장이 되고요. 또 이건 나뿐만 아니라 상대가 요구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늦으면 상대방한테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연기라는 건 무슨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늘 상대가 있고 또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영화 같은 거는 7, 80명 움직이고 텔레비전도 한 4, 50명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늦게 되거나 시간을 안 지키면 그 많은 사람들이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건 뭐 반드시 지켜야 될 조건이기 때문에 그건 뭐 선후배가 없습니다. 예. 그 아주 연기 초년병인 후배들을 보더라도 이렇게 연기 현장에서의 싹을 보면 그게 보이시죠? 이 아이가 대성할 것이냐. 보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진정하게 연기를 좀 하겠다고 하는 사람과 벌써 조금 이제 이름 났다고 해서 스타의식을 갖는 배우는 차별화가 됩니다. 예. 그럴 때 좀 싫은 소리도 좀 하고 그러시나요? 아니 물론 뭐 스타라는 게 당연히 이제 젊었을 때는 스타에서부터 이제 완숙된 배우로 발전되는 거기 때문에 스타가 되는 건 뭐 그건 나무랄 수가 없는 거고 또 누구나 젊은 친구들은 갈망하는 거고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왜냐하면 스타가 되면 명성뿐만 아니라 또 수익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또 생활의 기반도 되니까 그 저력을 가지고 더 좋은 연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공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나무랄 수가 없는데 사실은 별로 스타 같지 않는 친구들이 스타 행색을 보통하는 거. 네. 그러니까 그 하나의 폼부터 잡는 이 부분이 참 위험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본인이 벌써 자기를 현시하기 시작하면 자기의 조건이 어느 정도 자기 인식 가운데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는 자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우라는 것도 예술이라는 것도 늘 자기 스스로를 냉철하게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능력을 판단해.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해도 그때그때 공연이나 혹은 촬영할 때마다 혹은 녹화할 때 안 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또 욕심내지만 부분적으로 덜 된 부분. 물론 시청자 평가는 그냥 잘했다고 해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본인의 양식은 안 될 때가 그건 분명히 그걸 보완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거의 난 잘됐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또 여기서 바람 잡아놓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의식의 구분이 생길 수 있는 건데 그 현장에서 작업 현장에서 보면 금방 나타나요. 요즘 젊은 연기자들 가운데 연기에 있어서 혹은 일상적인 태도에 있어서 가장 좀 훌륭하다. 뭐 둘 다 구분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어떤 후배가 떠오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같이 했던 배우 중에 기억나는 건 우리 김명민 같은 경우. 네. 그러면 영화 활동도 내가 보고 또 이것도 베토벤 바이러스도 봤지만 그 베토벤 바이러스 때도 보면 본인이 주인공인데 난 처음 대하거든요. 그런데 연습 준비가 아주 철저해요. 그다음에 딱 우리가 슛 하면 그 이전에 딱 와서 스탠바이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거 눈여겨봅니다. 네. 그거는 뭐 우리가 거기에 루서거나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우리는 용서를 안 하니까. 근데 정확하게 와서. 근데 와서 대사 에너지 한 번도 없어요. 본인 주인공이 돼서 상당히 준비하고 철저한 배우구나. 된 배우다 하는 게. 뭐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 배우기 때문에 그런 연기가 나올 수 있다. 물론이죠. 딱 내 스타일을 찍으셨군요. 그럼 그게 뭐냐면 본인이 그 역할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개념만 가지고 그냥 단순한 조건 가지고는 창조될 수가 없는 역할이에요. 네. 그런 데서 상당히 지가 좋게 봤고 여배우들은 훌륭한 배우들 많이 있죠. 지금 뭐 나이 들어서 점점 더 좋아진 배우들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김혜숙이 같은 경우. 네. 그 사실 뭐 그렇게 화려한 사람이 아니란 말씀에 그렇죠. 정말로 조연소부터 치고 올라가지고 정말 아주 부동의 자세를 확보하는 사람. 뭐 그와 유사한 배우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지만은 또 조금 더 내려가면 우리 김희애 같은 배우. 네. 이번에 뭐 역할 하나 많은데 기대가 됩니다. 뭐 내용할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 역할을 다 좋아하는 배우이기 때문에 그게 쉽게 그냥 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지금 뭐 조건이나 혹은 그 머리 회전이나 이런 데는 뭐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금만 더 이 기본을 좀 다져가지고 훈련하고 나오면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배우들이에요. 인생에 대한 경험 혹은 자신이 다 경험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읽는 거 그런 것들이 가장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연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이 가장 좋은 그건 연기를 배우로서 할 수 기본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언어 훈련이 돼야 돼요. 이 배우라는 건 말로 시작하는 게 연기입니다. 물론 이제 마임이라고 해서 무슨 퍼포먼스이고 동성도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배우라는 것은 특히 현업에서 필요한 건 말부터 시작하는 연극도 말, 드라마도 말, 영화도 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훈련을 먼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언어 훈련이라는 건 모든 영역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젊은 배우들 일부는 보면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그 저급한 역할들은 잘해요. 예를 들어서 이 깡패라든지 양아치라든지 이런 역할들은 천재적으로 잘하는데 조그마한 지적 표현.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그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의 역할 대단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언어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대부분 언어 훈련을 시키지 않고 그냥 투입해버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멋있는 광고 모델 출신들 갖다 트레이닝을 안 시키고 갖다 집어넣는 거야. 또는 아이돌 가수들 가운데 일부 이쁘고 잘생긴 친구들 갖다 그냥 현업에 투입시킨단 말인데 그리고 외국에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제작 여건이 텔레비전 드라마에 국한된 거예요. 사실 영화도 더러 그런 경우가 있지만 연극에서는 그 통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책임 데서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텔레비전 드라마라는 건 뭐냐면 그냥 작품성 가지고서 같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래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개념인데 내가 보기엔 본인을 위해서 대단히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든. 그 배우를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일찍 발탁을 해서 한 몇 대 아니고 훈련을 시켜서 기본에 두면 훨씬 더 빛을 낼 수 있어요. 이걸 그냥 현업에서 갖다 쓰다 보니까 한두 작품을 시청 없어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배우로서 소질이나 조건을 훌륭하거든요. 그때는 훈련시켜서 내보내면 되는데 이렇다면 외국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외국은 신인이라는 게 그저기 튀어나온 사람 갖다 집어넣는 전례가 없어요. 네. 가까운 일본 같은 데만도 전작이 사전 제작을 하니까 그 기간 동안 갖다가 훈련시킵니다. 6개월, 1년 트레이닝을 시키니까 나왔을 때 신인이 아니에요. 그냥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제작 여건에 관한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때는 초창기에는 같이 책 읽으면서 예를 들어서 후배가 발음이 잘하는데 말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말이라는 게 터득을 해야 되거든. 사실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불러다가 가르쳤어요. 이리 와봐. 너 대사 읽어봐. 그러면 우리 뭐 김성원 같은 사람은 성우 출신 아닙니까? 야 붙어. 너 이리 와봐. 읽어봐. 이 자식아 그게 뭐야. 그건 막 그렇게 전기가 아니야. 전기지. 그리고 거리가 아니야. 이걸 따니까 거리. 길게 말하면. 장단음 같은 이런 거. 정도로 갖다 훈련시켜서. 근데 이게 뭐냐면 일반 텔레비전 드라마는 일상 드라마가 아니까 앞뒤 맞지만 그게 그런 뜻이냐 하는데 전문직 역할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변호사다. 예를 들어서 논술을 한다든지 논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술적 배울 때 그 화법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전혀 전달이 안 됩니다. 연극 경우 마찬가지예요. 섹스피어나 체험이나 혹은 가미 이런 작품 그네들 통해서 그네들식으로 발음하면 뭐라고 열심히 떠들어대는데 내용이 하나도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 기본적인 언어 훈련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 바탕에서 그 언어 훈련을 가져서 역할 창조에 인식도 생기는 거고 그런 분석력도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연기라는 건 연상력이 많아야 돼. 예. 머릿속에서 많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품 하나를 읽을 때 소설 읽어도 소설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거기 또 자기 필요한 그 역할을 했을 때 그 과정이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예. 그런 연상력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우가 되려면 옛날 고전적 이론이지만 극장에 가라. 많이 보라는 얘기입니다. 예. 많이 보라.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텔레비전 드라마 늘 가서 봐라. 거기 아무개무게 잘하는 배우 그 연기를 봐라. 영화도 봤을 때 아카데미상 괜히 주는 게 아니다 이게.
우린 연말대상은 좀 성격이 다르다, 아카데미상은. 그래서 거기 주인공 한 사람들 왜 저 사람이 주인공을 탔나. 예를 들어서 톱스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히라리 스완크 같은 여배우. 그 1년에 2번을 탔단 말이에요. 네. 그 무슨 안젤라 졸리 같은 그런 배우는 아니잖아요. 이름도 잘 2번을 탔다가 왜 줬겠느냐. 그걸 봐라. 이게. 연기의 진수는 거기 있는 거다. 이게. 우리가 대학생들이고 연기 전공한 학생들이고 2달만 석 달 연습해서 희곡 한 편을 올렸는데도 완성도 70%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얼마나 연기 과제라는 게 명제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나. 극과 극의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맞춰나가는 게 중요한 문제니까 거기가 좀 인식하느냐 안 하냐 또는 사용자가 그런 필요성을 느끼냐 안 해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아마 이순재 선생님의 매력은 이런 진지하고 엄격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렇게 눈을 반짝이면서 야동을 몰래 보는 그런 할아버지의 귀여운 면을 중간중간 보여주셨기 때문인데 그 이후로 사실은 젊은 층이 인기가 대단해요. 특히 애들. 예. 편이 많이 생겨요. 저희 아들도 사인 받아다 달라 그랬어요. 뭐냐면 야동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 호기심은 뭐 예. 가장 중요한 호기심이거든요. 그런 인기를 실감을 하세요? 어딜 가시면 요새? 제일 처음에 그거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거기 저, 야봐, 이게 뭐야. 나이 먹은 사람이 말이야. 내 체면이지만 여기 이런 거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 얼마나 재밌는데. 사실 재밌다는 말씀이에요. 그거 듣겠을 때 그 당혹감이 얼마나 재밌겠어. 그걸 객관적으로 보는 시선은 얼마나 재밌겠냐, 이게. 근데 사실 그게 옛날 같으면 뭐, 방송 못해요, 그거. 못 나가는데. 그리고 주변에서 욕하고는 날리는데. 그 나오는데 괜찮더라고. 요즘은 그 일상적인 즐거움. 그만큼은 우리 생활의 문화가 많이 네.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 때하고 또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루한 생활에서부터 대단히 개방적이고 서로 소통이 넓어지고 그런 거고 또 이해력이 넓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건 또 너남 저것이 관심의 대상 아니냐 이거예요. 그건 무슨 뭐 박사도 마찬가지고 애도 마찬가지지. 다만 체면 때문에 그걸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박사라고 안 보나 박사라고 다 보지. 네. 그 선생님의 실제 모습에서도 그런 귀여운 모습이랄까? 허술한 모습? 그런 것들이 있으세요? 글쎄, 뭐, 우리 집사람은 한 번도 귀엽다는 소리 안 하던데. 뭐 귀여워도 말은 안 할 수 있는 건데. 두 분이서는 뭘 하고 제일 즐겁게 뭐 여가 생활을 보내시나요? 우리가 젊었을 때 그 같이 보낸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늘 바쁘셨어요. 예. 왜냐면 우리 때 젊었을 때는 영화 한두 편 찍어가지고 생활이 안 되니까 최소한도 10편 정도는 동시 예약을 해야 돼요. 네. 그럼 10편을 찍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집에서 자는 시간이 닷새, 많으면 일주일. 그러니까 20일 밖에서 헤매고 돌아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무슨 잠부터 자야지 뭐 남편 구실할 시간도 별로 없고. 그래도 더 애틋하잖아요. 이제 아내 사정 볼 시간도 없다고 그냥 자빠져 가야지. 그러면 같이 뭐 여행을 다니셨다든가 뭐 빈 시간에 같이 영화를 보러 별로 가고. 없었어요. 예, 별로 없었어요. 별 불만은 없으셨어요? 근데 사모님이? 뭐 불만 덩어리지. 불만 덩어리. 여전히. 요즘 와서 이제 조금 해소가 됐어요. 요즘 이제 나이 먹어도 자식들 신세 안 줘도 되니까. 그래서 늙음하게 조금 이제 사는 것처럼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생계 유지하기 위해서 만두집 하셨다고 그리고 꽤 잘 됐었다는데. 예, 그런 적이 있죠. 그건 뭐냐면 이제 그때 영화도 그렇고 텔레비전 뭐 똑같은 조건인데 텔레비가 어떻게 한 3개월 불행까지 생겼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네. 물론 쌓아놓은 건 없고 그래서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10병짜리 동부에서 얻어놨다고 돌반 이제 다 뽑아가지고 와서 그걸 하더라고요. 그게 언제셨어요? 그게 60년대 말 70년대 말인가 우리 얼마 아이가 동안 계속 그랬는지요? 딸내미 72년생 낳고 나서니까 곧 고무렵이네 70년대 중반쯤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만두 가게였는데 곧잘 됐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내가 이제 무슨 재테크 능력이 있었으면 그걸 프랜차이즈 했으면 지금 토트넘 만두 정도는 됐을 텐데. 그 당시는 프랜차이즈 개념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거기 오려는 것도 내가 귀찮아가지고 말이야. 그럼 나는 만두가게 근처도 안 갔어요. 구천 자꾸 가자고 그러더라고. 그 위생과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된다. 얼굴 좀 팔라고. 그 가면서 이거 봐. 여기 자꾸 들락날락 나 연결된 시장 있으면 난 이건 안 해. 굶어도 같이 굶어지 이런 게 못 해.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발전 중국집을 했거든요. 근데 중국집 먹으면 왜 날 부르냐 이거야. 근데 거기 가면 안 먹는 술도 먹어야 되지. 거기 앉아봤자 비유 맞추면 누구 비유 맞추는 성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없다고 그래라. 촬영 나왔다고 그래서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장사가 될 택이 없지. 그러다 이제 애는 이제 학교 들어가면서 기밥 베풀이고. 예.
일남일녀를 두셨는데 지금 뭘 하고 그냥 계시나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요. 회사원. 예. 네. 딸내미 이제 시집 하와이 가서 보내셨고. 살고 있고, 네. 예, 예. 그 애들 데리고 가서 있고. 손주도 두셨고요. 저 외손주가 둘이 있어요. 예. 예, 남매. 그 사람이 그 어떤 일을 하면서 사는가로서 그 사람을 알기도 하지만 그 일 이외의 시간에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께서는 뭐 연기로 매진해온 정말 55년 연기 인생을 사셨지만 연기하는 그 이외의 시간에 잠자는 거 말고 어떤 걸 보통 하셨어요? 뭘 하고 계시고? 제가 조금 이제 어차피 이제 요즘 이제 과거하고 다른 게 우리 직종이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되니까 여러 군데서 이제 좀 얼굴만이라도 좀 비춰달라고 요청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한때 잠깐 정치했던 지역이 이제 우리 중랑구이기 때문에 98년도부터 한 5년 동안 거기 초대문화원장을 내가 한 5년 했고, 네. 그다음에 작년까지 이제 그 후에 다시 이어서 우리 중랑사회복지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가 이제 초대회장을 한 6년 작년까지 했습니다. 뭐 그거에 이제 내 활동을 외에 남들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봉사단체는 뭐 적십자사도 제가 저걸 참여를 했었지만은 또 우리나라에 아주 훌륭한 그 자원봉사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We Love You 인터내셔널 무브먼트라고 해서 원래 국내 봉사하던 분들이 새생명복지회라고 하던 분들이 이제 월드와이드로 퍼져가지고 콩고에 이제 펌프도 갖다 주고 또 페루 같은데 그 교실들 지어주고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데 거기 이제 또 조금 참여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후원회장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연기 외 연기 외 쪽으로 필요로 하는 사회적 활동 아닌가. 그런데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직종에는 우리 선후배들이 많이들 각계 분포가 돼서 활동도 하고 있으니까 뭐 그중에 일환에 저도 끼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일 활동 이외에 뭘 하고 노시는지요? 노실 때는? 노는 거는 이제 말년에 제가 골프를 배운 게 있어요. 그것도 이제 사실은 좀 늦게 배워서 82년도에 배웠는데 KBS 별관 옆에 바로 인도가 있었어요. 연습장에.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70년대 후반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TBC 말기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혼란하고 힘들었을 텐데 그때 이제 조깅을 하다가 내 또 후배가 이거 배우자고 해서 배웠는데 저는 그 덕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재미가 있는 운동이니까 초창기에 뭐 열심히 치고 다녔어요. 저 신구 씨 무슨 이 박근영 씨도 올려다니면서 근데 그게 상당히 그 체력을 보완하는데 그리고 스트레스도 기본이 좀 됐고 지금도 뭐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시간 남으면 이제 동료들하고 그거 운동 나가고 그럽니다. 예.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으로 기억나시는 때가 언제세요?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네. 70년대 후반입니다. 78년도, 79년도 언론통 배우기 전에. 그건 왜 그랬었냐면 우리가 TBC 이제 17년을 있었는데 우리는 사실 그때만 해도 방송국은 우리 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70년대 그 유류파동 때 우리가 2번을 사례를 동결한 적이 있습니다. 자진해서. 왜냐 방송국이 있어야 우리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정신 가지고 그 방송을 내 방송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용자 주의 일부 중간 간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뭐 사건이 하나 생겨가지고 우리 나쁜 만에 전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근데 이제 제가 그 방송 중간 간부한테 개선을 요구하고 한번 싸움인 적이 있는데 뭐 내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도 한번 싸워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은 게 뭐냐. 우리 스트레스는 기회가 자꾸 줄어들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어떤 내 입장하고 달리 평가가 정당하게 안 내려올 때 이때 오는 스트레스가 또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언론 통폐합이 돼가지고 82년도 이제 풍을 통해서 다시 그래서 내가 그때 담배도 끊고 거기다 전력 투곤이고 뭔가 내 진면목을 좀 다시 한번 발휘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구 때문에 시작했는데 그 후부터는 오히려 비교적 유지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절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닷새라는 시간을 이렇게 내주셔서 저희 뭐 좋은 기록이 될 것 같고요. KBS에게.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앞으로 하고 싶으신 일, 꼭 맡고 싶은 역할 혹은 연기를 넘어서서 꼭 하고 싶으신 일이 있다면 어떤 거세요? 글쎄 뭐 특별히 이제 뭐 나이는 나이니만큼 이제 하면 얼마나 더 하겠어요. 이제 결국 우리의 이제 그 가능성이 척도되는 건 암기력이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그 연극 해본 것도 혹시 암기력에 어떤 장애가 오지 않을까. 그건 뭐 즉석으로 다 해야 되는 게 에너지가 없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시험에 내 자신의 어떤 테스트의 의미도 있었지만은 뭐 그런데 잘 버텼는데 결국 그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뭐 대본 하나 가지고 와서 5번 했으면 에너지 내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접어둬야 될 때고 이미 기억력이 상실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 과정인데 또 그 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있겠죠. 있긴 한데 특별하게 무슨 목표를 정한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금년 경우 제가 3월 달이면 일단 텔레비 작업이 끝나니까 뭐 가을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일부 이제 내락된 것들은 있습니다만 그 공백 기간에 필요하다면 이제 연극 작업 같은 거 한 번 더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네. 연극 무대가 계획이 돼 있는 거고 선생님도 바라시는 거고. 아니요.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는데 그러면 제가 프로포즈를 하게 되면은 네. 그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연극은 이제 어차피 우리가 시작을 거기서부터 했으니까 소위 재훈련, 재충전하는데 아주 좋은 그 기회입니다. 네. 아직도 그 암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습들을 하신다면서요? 그건 이제 암기력 훈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 예를 들어서 역대 왕조 이름을 웬다든지 혹은 뭐 하여튼 어떤 기록을 왜 나가는가 또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명산들을 쭉 웬다든지 혹은 또 우리 뭐 여러 가지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좋은 하나의 훈련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해 보는 거. 그래서 뭐 우리 것도 우리 거지만은 우리 건 뭐 우리 것도 우리 거지만 특히 외국 같은 건 이제 그 한 번은 그 영어 사전을 봤더니 역대 미국 대통령이 쭉 나오더라고요. 쓱 보니까 미국도 훌륭한 대통령이 쭉쟁이도 많이 있더라고요. 쭉쟁이. 네, 쭉쟁이 대통령도 많이 네. 있더라고요. 이게 쭉 그것도 해보면 그 재밌더라고요. 네. 네. 앞으로 어떤 무대가 되든지 저희가 아마 많이 성원하게 될 테고요. 여전히 국민배우라는 이름이 아마 계속해서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연기 또 하시고 싶으신 일들 잘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순자 선생님과 한 주 동안 허심탄회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밤 12시 5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